안녕하세요. 움직이는 그리다입니다. 오늘은 뉴만 발목과 발의 근육 강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순서는 근육과 관절의 신경 지배, 그다음에 근육의 해부학 기능, 외지성 근육 중에 앞쪽 구획을 하겠습니다. 발과 발목의 근육 신경 지배, 발목과 발의 외지성 근육은 대부분 아래다리 몸쪽 부착 부위를 가지고 있으며 발목과 발의 내지성 근육은 발 안의 몸쪽 부착 부위와 먼쪽 부착 부위를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외지성 근육은 아래다리에 있는 3개의 구획은 앞쪽 구획, 가쪽 구획, 뒤쪽 구획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획은 서로 다른 운동신경을 지배되고 각 운동신경은 얼치 신경얼기, sacral plexus, 그 다음에 L4에서 S3에 있는 척추신경 뿌리부터 형성된 운동신경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신경지배, 그래서 종아리뼈 머리 가쪽에 있는 온 종아리신경, common femoral lobe라고 합니다. 그래서 L4에서 S2, 깊은 가지와 얕은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종아리신경이 깊은 가지는 앞쪽 구획 내의 근육신경인 앞청강근, 그 다음에 tibialis anterior, 그 다음에 긴 발가락 평근, extensor digitorum longus, 그 다음에 긴 엄지 평근, extensor hallucis longus, 그 다음에 셋째 종아리근, fibrilis totilis 신경 지배합니다. 그래서 짧은 발가락 평근, extensor digitorum brevis, 발등 내에 위치한 내재성 근육으로서 지배하기 먼저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첫째 왜 둘째 발가락 사이에는 갈기 공간에 있는 세모 영역의 피부를 감각 지배합니다. 깊은 가지, 여기가 깊은 가지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깊은 가지, 이렇게 앞정강근, 깊은 발가락 평근, 긴 엄지 평근, 이렇게. 그다음에 또 얕은 가지, 종아리 신경이 얕은 가지는 긴 종아리 신경, 짧은 종아리 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아까 봤듯이 종아리 신경이 얕은 가지는 가쪽 구역 내에 있는 긴 종아리근 피브러스 롱거스, 짧은 종아리는 피브러스 브레비스로 지배합니다. 그래서 아래 다리와 발의 등 쪽과 가쪽 피부 대부분은 감각신경으로서 원쪽으로 계속됩니다. 근육의 신경 지배에 뒤쪽 구역 내의 근육은 얕은 근육과 깊은 근육으로 나눠집니다. 얕은 근육은 장단지 근육, 장단지근, 그 다음에 가자미근으로 나눠주고 작은 장단지 빗근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단지근과 가자미근은 종아리 세 갈래근이라고 합니다. 깊은 근육에는 뒤정강근, 긴 엄지 굽힌근, 긴 발가락 굽힌근이 있습니다. 근육 신경지배, 정강신경, 티비아 러브, 그 다음에 정강신경의 종류가지는 발과 발목에 있는 나머지 외지성 근육과 내재성 근육을 지배합니다. 정강신경은 안쪽 발바닥 신경과 가쪽 발바닥 신경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 발바닥 신경, 가쪽 발바닥 신경으로 나눠줌에 따라 발목의 안쪽 면의 근점에 따라 정강신경은 감각 지배를 발꿈치에 있는 피부로 보냅니다. 그래서 안쪽 복사 바로 뒤쪽에 있는 정강신경은 안쪽 발바닥 신경, 그다음에 가쪽 발바닥 신경으로 두 갈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안쪽 및 가쪽 발바닥 신경들은 발바닥 대부분의 피부를 감각 지배하고 짧은 발가락 평근, 내재성 플러스 종아리 신경 깊은 가지를 제외한 모든 내재성 근육을 지배합니다. 짧은 발가락 평근만 빼고요. 모든 내재성 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이 안쪽 및 가쪽 발바닥 신경입니다. 그래서 관절의 감각 신경 지배, 목말 종아리 관절은 종아리 신경과 깊은 가지로부터 감각지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근육에 대한 감각 지배는 근형을 지나는 신경가지를 통해 제공받고 각 중요한 관절은 S1과 S2의 신경뿌리를 통해 주로 척수로 가는 감각지배의 다양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발목과 발의 근육적 일반적 특징, 그래서
발목과 발의 근육들은 해당 관절의 특정 자극 조절 뿐만 아니라 이동에 필요한 안정성, 전진, 충격 흡수를 제공하고 내재성 근육과 외재성 근육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목말 종아리 관절, 일명 발목 관절과 목말 밑 관절에 있는 돌림축들에 대한 힘줄들이 지나가는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안정성, 전진, 충격 흡수 등에 대한 많은 작용을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번에 말했던 그림처럼 이축, 앞뒤축, 안가축을 해서 각각의 움직임을 대변할 수 있는 축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발은. 첫 번째 이제 외재성 근육의 앞쪽 구획 근육을 대해서 밝겠습니다. 앞쪽 근육의 해부와 특징은 앞쪽 구획은 4개의 근육인 앞정강근, 긴 발가락 평근, 긴 엄지평근, 셋째 종아리근. 앞쪽에 있는 정강뼈 앞쪽에 있는 4개의 근육들은 정강뼈 몸쪽 절반의 앞면과 가쪽면으로 인접 종아리뼈, 그다음에 뼈 사이막의 몸짝 부착 부위를 갖고 그림처럼 여기 그림처럼 그래서 발목의 등쪽 면을 가로지는 근육의 힘줄은 윤활망을 덜고 있으며 위평 근육 지지띠와 아래 평근 근육 지지띠에 의해서 위치가 제한됩니다. 즉 고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앞쪽 구획의 해부와 긴 엄지평근 힘줄은 엄지 발가락의 등쪽면을 향해 주행할 때 앞 정강근 힘줄을 바로 가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긴 발가락 평근은 셋째 종아리근과 발목의 등쪽면을 가로질러 가쪽을 주행합니다. 이렇게 가쪽으로 이렇게 가쪽으로. 그다음에 긴 발가락 평근 4개 힘줄들은 등쪽 발가락 확장부를 통해 중간 발가락과 먼쪽 발가락뼈의 등쪽면까지 부착됩니다. 이렇게 등쪽면과 먼쪽까지. 셋째 종아리근은 긴 발가락 평근의 일부로 5째 발허리 발닥에 부착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외지성 근육의 앞쪽 구획 근육의 해부와 앞 정강근 가정 안쪽에 위치해 있는 구조로 첫째 발목 발허리 관절이 안쪽 발바닥 쪽에 부착되기 위해 먼쪽으로 주행하는 앞정강근은 도줄된 힘줄입니다. 이렇게 발바닥면 안쪽 면 여기가 안쪽 가쪽이죠. 그래서 먼쪽으로 안쪽 가쪽으로 주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앞정강근이 동심서 수축 짧아지는 수축을 하면 발등 굽힘과 안쪽 들림을 합니다. 발 아치의 구조적 위치에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죠. 앞정강근은. 그래서 앞쪽 구획에 있는 근육들은 첫째 앞정강근, 그 다음에 긴 발가락 평근, 긴 엄지평근, 셋째 종아리근, 신경집은 종아리 신경의 깊은 가지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앞정강근, 긴 엄지평근 이쪽 붙어 있죠. 그 다음에 긴 발가락, 엄지평근, 긴 발락평근, 셋째 종아리근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발등 굽힘을 주로 합니다. 발등 굽힘을 대부분 하고, 그 다음에 가쪽 이쪽 편은 이제 가쪽 들림을 하고, 이건 안쪽 들림을 하겠죠. 이 축에 대해서. 그래서 앞쪽 구획의 근육, 관절 작용, 정강뼈 앞쪽에 있는 4개의 모든 근육은 목말 종아리 관절에 있는 돌림축 앞쪽을 지나기 때문에 대부분 아까 말한 대로 발등 굽힘을 하고, 그다음에 앞정강근은 해부학측에서 앞정강근은 돌림축의 바로 앞을 통과하기 때문에 목말립 관절의 안쪽 들림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앞정강근은 목말 발배 관절의 안쪽 들림과 모음을 작용하고 안쪽 세로를 지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앞쪽 구의 관절 작용, 긴 엄지 평근 1차적 작용은 목말 종아리 관절의 발등 굽힘과 엄지 발가락 펴을 일어나고 해부학적 위치에 분석했을 때 목말 및 관절의 안쪽 들림에 대한 모멘트 파리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안쪽 들림은 좀 무시됩니다. 그래서 긴 발가락 평근과 셋째 종아리근은 발등 굽힘을 하며 발의 가쪽 들림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 구획의 관절 작용,
관절이 회복 조치를 보거나 움직일 경우에 토크의 변화, 앞서 언급된 정강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근육들의 작용은 관절이 회복적 또는 중립 위치에 있는 동안 근육들이 완성된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나 관절이 회복적 위치를 보거나 움직이게 될 때 일부 근육들의 토크, 심지어 작용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요한 기능적 결과를 갖는데요. 예를 들어 정강근의 안쪽 들림 모멘트 팔이 극단적인 안쪽 들림 위치에서 실제로 증가한다는 것을 고려해보면 이러한 생체역학적 상황은 이론적으로 가쪽 들림근의 전형적인 발목 비임의 1차적 안쪽 들림이 정화한다는 시점에서 앞 정강근이 안쪽 들림 토크가 증가하게 되어 때로 역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쪽 들림 근육이 예를 들어 긴 종아리근과 짧은 종아리근이 있는데요. 여기 붙어 있죠. 여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발목 가쪽 염좌에서 T의 과도한 작용으로 T는 여기 붙어 있죠. 이렇게 T의 과도한 작용으로 앞쪽 들림 토크가 가중되는 발목 염좌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쪽 구역의 관절 작용, 고행과 앞쪽 근육의 작용. 정강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초기 디딤기 동안과 흔들기 동안에 가장 활동적입니다. 앞쪽 구역의 근육의 편심성 작용으로 초기 디딤기 동안 발꿈치 닫기와 발바닥 닫기 사이의 기간, 여기죠. 발꿈치 닫기와 여기 발바닥 닫기 사이 기간, 이 기간을 말하는데 이렇게 발바닥 굽힘을 하다가 발등 굽힘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 있어요? 발등 굽힘을 하면서 근육들의 발바닥 쪽 굽힘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그렇죠? 발바닥 굽힘을 이제 하면서 발등 굽힘으로 변하는 데죠. 그래서 발바닥 굽힘을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편심성으로 활동하게 되고 조절된 발바닥 굽힘은 발의 부드러운 착지 위에 필요합니다. 비슷한 편심성 활성을 통해 앞 정강근은 안쪽 세로를 내려감으로써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발 뒷부의 엎침, 가쪽 등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안쪽 세로의 높이가 아까 0에서 20%였죠? 0에서 20% 동안 이렇게 세로 할이 점점 내려갑니다. 그래서 내려가면 감속시키는데 과도하게 엎되지 않게 만드는 작용을 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편심성 있었죠? 이제 앞쪽에 구역에 있는 이제 동심성 작용을 보겠습니다. 흔들기 동안, 스윙 페이스 동안 정강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발의 지면에 걸리지 않도록 능동적으로 발목을 발등굽시킵니다. 그래서 발가락 펴도 시키겠죠. 그래서 발등 굽힘을 한 게 여기 이제 20%쯤에서 이렇게 쭉 발등 굽힘을 합니다. 그래서 발등 굽히면서 지면에 걸리지 않게 그래서 시상면 근처에 발을 능동적으로 발등 굽힘 시키는 능력을 위해서는 정강뼈 앞쪽에 있는 근육들의 정확한 힘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긴 발가락 평근과 셋째 종아리근의 가쪽 들림과 벌림, 앞 정강근에는 안쪽 들림과 모음을 균형 맞춰야 합니다. 만약에 균형이 틀리면 과도한 엎침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과도한 뒤침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과도한 엎치면 평발을 유발하고 족저 근막염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걸리기 쉽게 되겠죠. 그래서 근막이 과도하게 체중을 분산하지 못하고 계속 체중에 누적된 스트레스로 인해서 족저근막염이 유발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잃게 되면 엎침과 뒤침이 발생한다는 거죠. 과도하게. 그래서 앞정강근에 독립된 마비가 있다면 발목은 여전히 능동적으로 발등꿈을 할 수 있지만 가쪽 들림과 벌림에 치우치게 움직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외제성 근육 중에 가쪽 구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부학, 관절 작용, 이제 또 뒤쪽 근육에 있는 해부학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